오둥이도 있잖아. 그 군인 부부 오둥이잖아요. 그 5명 출산한. 근데 어찌 보면 단태아가 우리가 대부분 가입시켜주는 태아보험이지만 최근에는 다태아 문의가 되게 많이 올 거예요. 왜냐면 주변에 보면은 인공수정이나 시험관하기 되게 많이 하죠. 그러면 대부분 쌍둥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이 되게 커질 거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금 문의받은 건도 한 2~3명이 돼. 나이가 어쨌든 이제 있는 산모들이 이제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난 한 큐에 그냥 쌍둥이가 나을 것 같기도 해. 제가 생각할 때 키워보니 둘째 고민 없이 그냥 한 번에 큐.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단태아나 다태아나 어쨌든 태아보험은 언제 가입을 해야 되죠? 22주 이내. 이게 22주 이내 기준이 있죠. 그리고 어떤 특약을 가입하는 거예요? 3가지. 태아 특약. 크게. 맞아요. 선천 이상 수술비랑 또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외우면 너무 좋겠죠? 출생 장애 그리고 또 출생장애, 조체중아 입원 입당 이걸 어쨌든 가입하기 위해서 태아보험을 좀 가입을 하죠. 근데 이게 단태아랑 다태아는 좀 기준이 달라요. 왜냐하면 단태아는 22주 이내에 가입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보통은 언제 가입하죠? 1차 기형아 검사 전에 가입하죠. 근데 이제 이거를 어찌 보면 검사 시기를 단태아보다 다태아를 좀 잘 알아야 고객한테 안내해주기가 편하거든. 근데 우리가 임신 경험이 없죠. 출산 경험이 없고 저만 있죠. 유일한 경험이야. 근데 보면 제가 팀방에다가 자료 올려드릴게요. 지전방에 올려드릴게요. 블로그를 좀 찾다가 좀 정리를 잘 해놓은 산모가 있어서 제가 캡처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볼게요. 산모들은 굉장히 정보가 많아요. 왜냐면 임신을 하면서부터 본인이 이제 막 찾아보기 시작하니까 대부분 설계사분들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어. 보험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그 임신 출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보면 이 정도만 알아도 막 대단히 깊숙이 뭔가를 알지 않아도 용어 정도만 알아들으면 우리가 소통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임신 상태가 확인이 됐어. 그러면 어디를 먼저 갈까요? 병원을 당연히 먼저 가죠. 산부인과를 가서 이제 보통 피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주수가 좀 많이 지났다라고 하면 바로 초음파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산정 기본 검사를 이제 건강 상태 확인 직후에 하게 돼요.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산정 기본 검사는 혈액 검사 하고 그리고 전염병 검사, 풍진, 항체 검사, 소변 검사 이런 거 하죠. 병원마다 검사하는 항목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아. 병원마다 좀 디테일하게 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그냥 기본적인 거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 근데 팁이라고 해서 이 산모가 뭐라고 좀 적어놨냐면 산정 기본 검사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가능하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 검사를 모두 받으면 얼마래? 10에서 한 15만 원. 근데 우리가 임신을 했어. 나 병원비 발생시켰어. 이거 실비에서 보상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주미랑 진욱이는 모를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면 임신 출산 관련된 거는 실비에서 다 면책이야. 그래서 내가 임신을 하고 뭐 병원을 다니는 산부인과의 비용은 다 보상이 안 돼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카드 바우처에 100만 원 통장에 그 카드에서 그 금액을 입금시켜줘. 어찌 보면 입금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하지? 마이너스 포인트? 이거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걸로 결제를 하는 거죠. 근데 100만 원이면 생각보다 금액이 작아요. 왜 작냐면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는 산모면 상관이 없는데 벌써 산정검사가 얼마예요? 10에서 15만 원이죠. 근데 그 사이에 이슈가 생겨서 병원을 계속 가서 검사를 하면 그 100만 원은 사실은 초과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팁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보건소 가서 그냥 기본적인 건 검사를 하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건 뭘로 하래요? 병원 가서 중복 검사를 피해라. 이거 팁으로 알려준 거죠. 근데 이제 나 같은 사람은 가요, 안 가요? 보건소 안 가지. 귀찮으니까 그냥 병원에서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하는 거고 대부분 팁으로 그냥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산정 검사는 무조건 하는 검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보면은 6주에서 9주에 우리가 뭘 한대요? 초음파 및 자궁경부암 검사를 한대. 그래서 이제 질 초음파를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심장 소리 듣게 되죠, 처음으로. 근데 이 심장 소리를 만약에 못 듣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애기 심장이 잘 안 뛰는 거라서 이제 유산 계류 유산 수술을 하거나 뭔가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소리가 되게 중요해. 왜냐면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떴어. 그리고 아기가 이제 있다라고 했지만 심장이 안 뛰면 사실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차에 이제 아이가 지금 거의 오늘 산모 특강이야. 교육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때 아이가 심장이 뛰는지.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 진호 FC님 어때요? 좀 되게 감동이야. 그 조그만 심장에서 뭔가. 첫째만 그래요? 첫째라서 아직 둘째가 없어서. 이건 되게 감동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소리가 뛰냐 안 뛰냐에 따라 진짜 산모들의 그 마음가짐이 되게 달라져. 그리고 제가 별로 걱정이 없잖아요. 네, 되게 긍정적이긴 하잖아. 근데 임신 기간에는 힘들었어, 그게. 왜냐면 내가 미리 알 수가 없잖아. 오늘 가봐야지만 알 수 있는 그 검사 결과 기다리는 게 생각보다 힘들고 생각보다 그래서 예민해, 산모들이. 저도 예민한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혹시나 잘못될까봐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달라지는 거라서 항상 검사 전날엔 나도 되게 좀 예민해졌던 것 같아. 그리고 어쨌든 보면 이제 6주에서 9주 이 사이에 검사를 하고요. 3페이지 넘겨보면 네 번째 페이지죠. 11주에서 13주에는 어떤 거를 해요? 1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태아보험 가입해야 되는 그 시기 1차 기형아 검사를 2주에 해요. 주차가 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병원마다 달라서 그래요. 병원마다 11주에 하는 병원이 있고 13주에 하는 병원이 있고. 근데 이제 보면은 이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어떤 검사해요? 목덜미 검사해. 그래서 실제로 그 초음파 보면은 초음파 봐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산모가 누워 있으면 여기 옆에 이렇게 화면에 길이를 이렇게 재. 센치를. 근데 그 센치의 기준이 있어요. 몇 미리래요? 이게 이상이면 이제 어떻게 돼? 기형아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목덜미를 재는 게 왜 목덜미를 재는 것 같아요? 어떤 거? 다운 증후군. 예전에 보면 저 초등학생 때만 해도 다운 증후군이 한 학년에 한두 명 있었거든요. 있지 않았어요? 있었죠. 근데 지금은 거의 없어. 왜 없는 것 같아요? 검사해서 이때는 불법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나의 이제 선택이야. 그래서 거의 없지 않아요, 요새는? 저 거의 못 봤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는 애들 중에 다운증 있어요, 혹시? 그 할인? 나이 때? 거의 없어요, 요새는. 그 다운 증후군을 검사하는 게 그 똑같이 생겼죠. 염색체 이상이어가지고 목 두께가 어때요? 굉장히 짧고 얼굴이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다운 증후군. 이렇게 염색체 이상으로 이제 불러오는 어찌 보면 뭐라 하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돌연변이라고 해야 되나? 염색체 이상이. 그래서 밑에 보면은 혈청 기형아 검사도 하고 목 두께, 투명대 검사를 하죠. 그래서 태아보험 가입할 때 대부분 1차 기형아 검사 전에 가입하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이게 의사가 센치를 재는 거거든요. 그게 정확해, 안 정확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길게 잴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리고 의사의 손이 떨려 막 술 많이 먹는 의사야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럼 더 늘어날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이상이라고 하면 소견을 내야 되는 거고 그럼 병원에서 우리는 다시 재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 이상 소견만 나와도 태아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고 안 되고 이상 없는데 왜 검사했어 이런 거랑 똑같아. 우리가 보통 고객분들 똑같죠. 그냥 뇌 이상 없는데 나 찍어보고 싶었어 이렇게 해서 병원 갈 수 있잖아. 근데 보험사는 뭐라 해? 이상이 없는데 왜 찍어? 이거잖아요. 이거랑 똑같아. 이상이 없었는데 왜 다시 검사했어? 라고 해서 넘어가면 기준 이상이 태아보험 가입이 안 된다. 그래서 1차 기형아 검사 때는 이걸 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2차 기형아 검사 때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왜냐면 태아가 컸죠. 몸무게도 늘어났고 태아의 기관들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커드 검사라고 산모들이 얘기하면 그냥 혈액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드 검사라고 하는 게 피 뽑아서 4가지 검사해. 근데 산모들은 이럴 수 있잖아. 나 저 커드 검사하고 왔어요 이렇게. 근데 뭐라 해 우리가? 커드가 뭐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검사 중에 일부 4가지의 성분을 검사하는 거고, 이제 2차 기형아 검사 때는 산모의 나이와 건강에 따라서 조금 더 자세하게 검사할 수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 소아 임신했을 때 몇 살이었지? 32인가? 하여간 32이라서 노산이 아니었어서 저는 딱 2차 기형아 검사만 하고 이상 없이 끝. 근데 예를 들어서 노산이야. 노산이 몇 살 이상인지 아세요? 38세 뭐 7세 얘기하는 아니 35살. 그 좀 기준 높여야 돼. 35이 노산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쵸? 요새 결혼을 35에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35이 넘어가면 노산으로 가서 뭘 권유를 되게 많이 하냐면 니프티 검사 하라고 얘기 많이 해요. 니프티 검사 하라고 하는데요. 또 고객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정밀하게 보는 거야. 산모의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해서. 근데 그 니프티 검사 비용이 얼마냐면 한 3, 40 정도 해.
생각보다 비싸지. 근데 아까 바우처에 얼마 찍힌다 했어요? 100. 그럼 이미 산정 검사하고 니프티 검사하고 무슨 검사하면 이미 그 100만 원 끝나. 중간중간에 이슈가 있어. 만약에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병원에서 오라고 하는 주차가 있어. 그 주차에만 가면 돼요. 근데 내가 그때 현기증이 너무 나서 위험한 것 같은 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근데 내가 병원을 주차 검진이 아닌데 간 거야. 그러면 그거는 비용 더 많이 나와요. 아 진짜? 주차 검진에 가면 저렴해. 한 2, 3만 원대 나오는 것 같아. 근데 내가 근데 내가 자발적으로 간 거야. 그거는 금액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슈 있는 고객이라면 그 100만 원은 금방 써요. 그래서 하나손해 요새 나오는 그 보험 있죠? 그거 저는 되게 좋다라고 봐. 출산지원금도 좋고 금액 대비 어쨌든 보상받는 게 크죠. 그래서 생각보다 니프티 검사하면 금액이 많이 든다. 그래서 밑에 보면 통합검사, 니프티 검사, 양수검사 이런 거는 의무는 아니지만 뭐래요? 정확도가 높고 고위험군일수록 검사를 해라 이거인 거죠. 근데 검사 권유받았어. 안 하기가 쉬울까? 저는 쉽지 않다라고 봐. 걱정되잖아. 그러면 검사를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알고 있으면 되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주차마다 검사하는 그 내용들이 있죠. 20에서 24주차는 어떤 걸 한대요? 정밀 초음파, 중기의 정밀 초음파 검사를 하는 거고 이때 보면 인스타에 많이 올라오죠. 손 5개, 발 5개 이때 검사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왜 따라해? 손 따라하는데 손 5개? 근데 어쨌든 이때 웃겼어. 확인 항목할 수 있는 게 언청이 여부. 우리가 언청이 어디에서 보상되는 거죠? 여기랑 여기 다 보상이 되죠? 언청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구순열, 구개열 해서 언청이에 대한 부분도 보이고 손가락, 발가락 개수 보이고 콩파, 장기 위험의 기형 유무를 뭘 할 수 있대요?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기준이 언제예요? 22주 이내에 가입해라. 왜냐면 정밀 초음파 어찌 보면 전에 가입을 해야 하는 거겠죠. 이때 이상 소견 나와. 가입이 당연히 안 됩니다.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중기 정밀 초음파 전에 가입해야 돼. 아무리 늦어도.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내가 만난 산모가 이미 1차 기형아 검사도 끝난 산모야. 그럴 수도 있잖아. 몰라서 2차 기형아 검사도 끝났어. 그럼 언제 전에 무조건 가입해야 돼요? 중기 정밀 초음파 전에는 무조건 가입해야 돼. 왜냐면 빨리 하는 병원도 있어요. 20주에 해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22주 이내 기준이 있지만 가입이 뭐 정상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하나라도 이상 소견이 나오면 가입이 안 되겠죠. 그래서 중기 정밀 초음파 전에는 무조건 태아특약은 가입을 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제 24주에서 28주에는 임당 검사해요. 임당. 임신성 당뇨. 근데 가장 긴장하는 검사 중에 하나라고 하죠. 왜냐면 젊은 분들이 단 거도 많이 먹기도 하고 환경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당뇨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 그래서 이때 이제 뭐라고 써져 있어요? 당 조절이 안 되면 태아가 너무 거대아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죠. 영양 과다 섭취로 해서 너무 가체중으로 나오면 출산하기가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때 나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 힘들었어. 이 임당 검사가 제일. 왜냐면은 약 먹고 1시간 뒤에 막 체열하고 뭐 그 수치가 조절이 안 되면 다시 오라고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일 이제 긴장하는 검사인 거죠. 그래서 검사 전에 금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재검도 해야 되니까 식단을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28주에서 32주차가 되면 이제 입체 초음파. 그 인스타 보면은 제 인스타에도 올라와 있어요. 애기 얼굴 거의 이제 뚜렷하게 나오는 그걸 촬영하는 게 이 주차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 몸무게, 키, 양수, 태반 위치 다 확인할 수 있다 하고 이제 34주에서 36주 다음 페이지 넘기면 산전 최종 검사죠. 막달 검사 해서 36주 전에 이제 대부분의 아이 상태를 체크를 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 35주에서 37주는 또 검사를 하고 여기서 이제 출산 준비를 하게 되죠. 그냥 팁으로 알고 계시면 제왕절개는 보통 38주에 출산해요. 보통 2주 전에. 그리고 그냥 정상분만은 보통 몇 주에 나와? 40주 기준에서. 그래서 저도 12월 25일이 예정일이었는데 전 제왕절개에서 12월 12일 날 2주 전이죠. 서아가 이제 제왕절개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대략이라도 알고 있으면 산모들이랑 얘기하기가 조금 수월하죠. 2주차에는 이 검사 하셨겠네요. 이 정도만 리액션을 해줘도 산모들은 굉장히 좋아해. 왜? 관심도가 있으니까 지금.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알아듣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도
뭐 친구들 중에 임신을 한 사람이 없으면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산모들은 아이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터치하면 좀 좋겠죠. 니프티 검사 굉장히 비싸다던데 이런 얘기 하나라도. 그럼 양수 검사도 하셨어요? 임신성 당뇨 검사는 조금 예민하고 좀 산모님들이 긴장한다던데 괜찮으셨어요? 이런 얘기하면 어때? 나를 걱정해주구나 하면서 친밀도가 좀 생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알고 계시면 되는데, 여기서 어찌 보면 단태아는 그렇게 서류 조건이 까다롭지 않죠. 그냥 출생 예정일만 체크를 해서 또 인공수정이었냐 시험관 아이였냐 이것만 해서 매니저님들한테 설계 요청하면 돼. 근데 최근에 미FC 사례 보니까 인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 산모가 병원을 너무 많이 간 이력이 생기면 다 거절나더라고 지금. 왜냐면 다낭성으로 갔었고, 근데 내하수체 그냥 머리 아파서 간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그게 내하수체 코드가 떴나 봐. 그게 너무 최근이라서 지금 다 거절받고 있어요. 이거 단태아도. 이거 생각보다 좀 야박하지. 애기한테 가입하는 건데. 근데 또 보험사 입장을 보면 또 이해가 가기도 하고, 다낭성이 있었던 산모니까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해드리는 얘기는 이제 여기야, 다태아. 저도 올해 작년에 문의를 받았는데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저도 다태아를. 제가 다태아 가입시켜드렸던 고객이 딱 2명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왜냐면 인수가 생각보다 너무 까다로워요. 왜 까다롭냐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분명 다태아가 나오면 임신 하는 과정도 위험하지만 출산을 할 때 조산기가 있죠. 왜 조산기가 있어 다태아는? 공간이 적고. 배는 하나인데 공간이 어때요? 이 2명이 이 배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더 빨리 나와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태아특약에서 보상해주는 거에 저체중아 입원 일당 그리고 출생 장애, 이것도 저체중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런 걸 보상받을 수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 부분들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다태아는 인수 조건이 까다로운 거예요. 보험사에서 이미 인지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여드리면 이 다태아는 서류가 굉장히 복잡해. 그리고 뭘 꼭 알아야 되냐면 육모막이랑 양막이라고 하는 걸 보험사에서 물어봐요. 처음 들어보죠? 네. 육모막, 양막. 이게 거의 무슨 생물 시간 같아. 근데 보면 제가 올려드린 자료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그 쌍둥이 보면 이란성, 일란성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이란성은 뭐예요? 둘이 다르고, 일란성은 하나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봤을 때, 일란성의 경우에는 난자랑 정자, 이거 얘기를 교육대 하고 있으니까 좀 희한하네. 난자랑 정자랑 어쨌든 형성을 해서 수정란이 분열을 하는 거래. 그래서 수정란이 한 개 있는 걸 의미하는데 일란성은 각각 있죠. 그쵸? 정자 난자가 각각 만나서 수정란이 각각 있는 거고, 일란성은 하나로 시작이 돼서 수정란이 분열이 되는 걸 일란성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일란성은 보통 다 비슷하죠. 딱 보면 둘이 똑같이 생겼다, 그거는 일란성. 둘이 다르다 하면 이란성,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보면은 옆으로 남겨서 볼게요. 그럼 양막하고 육모막이 뭐길래 다태아 가입할 때는 이 부분을 보험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보면은 양막이라고 하는 건 그림 표시되어져 있죠. 요거 지금 보고 있어요? 양막이라고 하는 건 태아와 양수를 감싸고 있는 투명한 막을 얘기한대. 그리고 양막을 감싸고 있는 건 뭐예요? 육모막. 그러니까 육모막 안에 양막이 있다. 양막이 그 양수랑 태아를 감싸고 있는 막이라고 보면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란성인 경우에는 당연히 수정란이 2개니까 뭐예요? 육막하고 양모막이 둘 다 존재하지. 그럼 뱃속에서 좀 안전하게 있겠죠? 각각의 보호막에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일란성인 경우가 가장 중요해요. 옆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일란성의 경우에는 3가지의 형태가 될 수 있어, 이 뱃속에서. 그게 어떤 기준이냐면 수정란이 언제 분열을 하냐. 이게 지금 너무 웃기네. 계속 이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데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 다태아 설계할 수 있어. 수정란이 언제 분열을 하냐에 따라서 양막과 육모막의 개수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수정란이 3일 안에 분열이 된대. 그러면 이란성처럼 어떻게 된대요? 각각 양모막 하나, 육막 하나 각각. 그러면 일란성이더라도 어때요? 위험하지가 않지. 투 육모막, 투 양막 이렇게 얘기해. 일란성이지만 각각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수정란이 예를 들어서 4일 이후에 분열이 돼. 그럼 이제 어떻게 된대요?
육모막은 하나, 양막막이. 그리고 양막이 2개. 이거를 단일 육모 투 양막 이렇게 불러. 오. 너무 어렵지? 이 알아들을 수 있겠어? 어렵죠. 근데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냥 육모막 하나에 양막 2개. 그러면 이거는 투 양막 투 육모막보다는 조금은 위험하죠. 조금은. 왜냐면 육모막 하나에 2명인 거니까. 그리고 여기 8일이 지난 후에 수정란이 분열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된대요? 육모막하고 양막이 하나. 그래서 이거는 가장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이걸 우리가 뭐 하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아니겠죠. 그래서 수정란이 분열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육모막하고 양막의 개수가 정해진다. 그러면 여기 볼게요. 육모막하고 양막은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10에서 13주에 확인된대. 이해돼요? 10에서 13주면 산모나 아니면 이제 남편이 이 육모막이랑 양막의 개수를 이미 확인한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밑에 써져 있죠? 이란선 쌍둥이는 보통 투 육모막, 투 양막.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겠지. 네. 그리고 밑에 보면 일란성은 수정란 며칠에 분열했냐에 따라서 투 육모막, 투 양막, 단일 육모막, 양막. 이해되죠? 이거 이제? 네. 단단일 양막. 이게 가장 위험한 거겠죠? 단단일 양막이. 그래서 설계를 의뢰하면 매니저님들조차 육모막이랑 양막 숫자를 꼭 물어봐요. 그래서 보면 제가 실제로 이번 달에 진행하고 있는 다태아 보험 회사를 좀 알려줄게요. 이거는 최근 기준이야. 만약에 내가 다태아를 뭐 5월 달에 설계할 거야, 6월 달에 설계할 거야 하면 한 번쯤은 매니저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매달 보험사는 기준이 바뀌죠. 이거는 현재 기준이야. 이번 달까지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전방에 보시면 올려드렸거든요. 우리 손해보험사가 몇 개죠? 대충 한 13개. 손해보험사 13개거든요. 제가 여기 13개 다 물어봤어. 왜냐면 저한테 조금 특별한 고객이라서 좀 가입을 시켜주고 싶은데 다태아 기준이 너무 보험사마다 다 달라서 한번 다 매니저님들이랑 소통을 해봤죠. 근데 이제 다태아 보험에 일단 생명보험사는 저희가 태아보험 가입해요, 안 해요? 없어요. 태아보험 가입이 안 돼, 생명보험은. 태어나야지만 그때 이름하고 출생 신고하고 주민번호 나와야지만 가입되는 회사고 손해보험사만 가입할 수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보면 다태아보험의 한 화손해는 안 된대. 이 출산보험만 만들어내고 태아보험은 다태아는 안 만들어내. 그러니까. 단일보험 요거는 돼요 당연히. 다태아 기준으로 한 화손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아예 설계 자체가 안 된대. 그리고 AIG 손해 없고 라이나 손해 없고 MG 손해 없고 롯데 손해 없고 하나 손해 없어요. 왜 없을 것 같아? 위험률이 높고. 위험률이 너무 높으니까. 그쵸? 나와서 바로 청구하면 당연히 손해율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예 설계조차가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딱 7개야. 현대해상, 농협손해, 삼성화재, KB손해, DB손해, 흥국화재, 메리츠화재. 이렇게 딱 7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제가 소통하는 그 과정을 좀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제가 설계를 해보니까 현대해상하고 농협손해가 조금 제일 서류가 간편해. 두 회사가. 근데 여기 두 회사는 자궁경부 길이를. 그래서 보면은 한번 올려드려봤으니까 같이 볼게요. 첫 번째 그 사진 매니저님이랑 이민경 매니저님이랑 제가 소통한 거 한번 볼까요? 안 뜨지 근데. 응? 안 떴어요? 아마 안 떠? 보면 현대해상이죠? 저는 현대해상이 가장 서류가 적다라고 봐. 이따 뒤늦게 보겠지만 다른 회사는 서류 진짜 많이 불러오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여기는 뭐가 필요하대? 다태아는 중기 정밀 초음파 시행 이후에, 아까 여기 시행 이후죠? 몇 주였어 중기 정밀 초음파가 20주에서 24주 이후에 검사 결과지를 가져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소견서를 가져와라. 근데 소견서에 뭐가 써 있어야 돼요? 산모와 태아 건강 상태, 그리고 검사 이상 여부, 1차, 2차 기형아 검사 했던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양막하고 뭘 봐요? 육모막 개수. 이거 가져오라고 해. 근데 이미 산모는 알고 있어요. 10에서 13주에 이미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태아를 설계를 할 때는 중기 정밀 초음파 검사 이후에 설계할 수 있어요. 왜냐면 검사지가 안 나오는데 설계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부 보험사마다 다 다르지만 이 세 가지 특약이 가입이 안 되는 데도 있고, 일부 가입이 되는데 한도가 굉장히 적은 곳이 있어요. 저체중아 입원 일당 보통 5만 원 가입되죠.
근데 다태아는 10,000원 가입되는 경우도 있고 출생장애를 가입 못하는 보험사들도 있어. 그거는 일일이 다 확인해봐야 돼요. 근데 확인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인수가 돼야 돼. 인수가 돼야 뭐 확인을 하든 뭘 하든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거 3개 가입 만약에 안 된대. 만약에 가입되는 인수되는 회사에서 그러면 태아보험 가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네? 이거 만약에 3개를 인수 다 안 해준대. 그래도 해야지. 그러면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그래도 해야지. 해야죠. 해야 돼. 왜냐면 워낙 위험하잖아. 출생하는 과정에서 이거 외에 다른 걸로 병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 가입 안 된다 하더라도 가입되는 회사는 무조건 가입해야 돼.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현대해상에서는 이거 가져오라고 했어. 정밀 초음파 검사 결과지, 중기 정밀 초음파 검사 결과지, 그리고 산전 검사 결과지. 산전 검사는 아까 언제 한다고 했죠? 초반에 임신 확인되면 요거는 있을 거고, 중기 초음파 검사 결과 하면 이제 결과지 가지고 오면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음 페이지 볼게요. 현대해상은 서류가 너무 간단한 반면 자궁경부 길이를. 이 산모 내가 설계하고 있는 산모는 육모막 2개, 양막 2개예요. 다행히. 그러면 인수 조건은 대 2개니까. 근데 자궁경부 길이가 현대해상 기준이에요. 20에서 21주에 몇 cm여야 된대요? 3.5. 그러니까 너무 짧으면 조산 위험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자궁경부 길이가 너무 짧으면. 그래서 그 기준이 있는 거야. 근데 얘네는 몇이어야 된대? 3.5 이상. 그럼 여긴 설계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패스. 그리고 이제 농협을 갔어요. 농협 같은 경우는 보면은 요거 보고 있는 거예요. 표 보이세요?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대요? 여기 농협손해도 조금 인수 기준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다태아 기준에서 보면 결과지 많이 낼 거 없거든요. 1차, 2차 커드 기형아 검사 결과지. 아까 커드 봤었죠? 2차 기형아 검사 때 하는 그 검사 결과지랑 정밀 초음파 검사 결과지, 그리고 산부인과 진료 기록지 다 초진까지 포함해가지고 기록지 다 갖고 와야 돼. 그리고 소견서, 현재의 발달 상태. 그리고 좀 여기 좀 농협순에는 좀 야박해. 밑에 보면은 단태아도 46세 이상은 안 받아준대. 서운해. 좀 서운하지? 노사분들 서운해. 밑에 이거 보내지 마세요. 위에만 보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잖아. 근데 어쨌든 또 옆으로 넘겨볼게. 농협손해 최수연 매니저님이랑 제가 소통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가로 자궁경부 길이가 몇 cm 이하는 거절이래요. 4cm. 와. 그래서 농협하고 현대가 인수 조건이나 서류가 너무 이제 내는 서류가 적긴 하나 자궁경부 길이에서 이미 탈락됐어요. 3번은 3.2였어요. 그럼 여기를 설계해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제 메리츠로 갔어. 근데 메리츠로 갈수록 이제 서류 요구하는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3개 중에 하나 선택하래. 간편소견서라고 당사 양식을 쓰던가. 근데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패스. 의사소견서를 써와야 되는데 여기서도 물어보죠. 태아수, 그리고 육모막수, 양막수, 그리고 과거 상가력 여부, 그리고 자궁경부 길이. 여기도 물어보고 기형아 검사 결과지. 여기는 설계하려면 임신성 당뇨 검사 결과지 가져와야 돼. 근데 이 임신성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와? 당뇨 검사 결과 언제 한다고 했지 아까? 기억나요? 24주에서 28주 그 사이에 한다고 하지 않았나? 당뇨 검사? 그래서 이분은 지금 기다리는 중이야. 아직 임신성 당뇨 검사를 안 했어. 그래서 이거 결과까지 보고 그 다음에 가입할 수 있는 회사가 메리츠이다. 그리고 밑에 보면 되게 많이 있죠. 산정 기록지도 가져와야 하고 검사 결과지 가져와야 되고 다 갖고 와야 돼. 결국엔 그냥 차차 다 떼오세요 하면 될 것 같아. 그 보험사 그 검사했던 거 그게 제일 속편해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임신성 당뇨 검사 결과지도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은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투 양막, 투 육모막인 경우에만 어떻게 한대요? 검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새 쌍둥이도 3 양막, 3 육모막인 경우에만 검토를 하겠다. 인 거겠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기면 이렇게 조그만 사진 있죠? 여기는 삼성화재야. 근데 삼성화재도 중기 정밀 초음파 검사 결과지 가져오라고 했고 자궁 경부 길이가 여기는 3cm 이상이기는 해야 된대. 그리고 대신 여기는 이 태아 특약이 다 안 들어가진대요. 삼성화재는 이거 3개 싹 다 안 돼. 그래서 삼성화재는 약간 보류시켜놨어. 일단 다른 데 인수되는지 한번 보려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KB손해죠. KB손해도 마찬가지로 20주는 되어야지 서류 다 들어올 수 있어. 왜냐하면 산정검사 결과지는 이미 있고 기형아 검사 결과지도 있지만 뭐가 없어요? 정밀 초음파.
그 검사 결과지 들어와야 되고 육모막이나 양막의 개수 그리고 자궁경부 길이 태반 위치 이거 다 봐서 인수해 줄 거야 안 해줄 거야 결정되겠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요거는 DB 손해예요. 보고 있어요? DB 손해. DB 손해는 매니저님한테 의뢰하잖아. 그러면 태아보험이든 단태아든 다태아든 어떤 매니저님 한 명을 초대해줘. 부지점장님이 뭐 수석 매니저님이 초대돼. 그래서 우리 셋이 그룹방이 돼. 약간 삼성화재 그 재물보험 매니저님처럼 DB 손해는 따로 있으신 것 같아. 태아보험을 설계하는. 근데 굉장히 회신이 느려. 아이씨. 굉장히 회신이 느리고 닥달해야지만 설계를 빨리빨리 해주셔. 일이 많으신가 봐 어쨌든. 근데 여기 보면 DB 손해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투 육모막, 투 양막일 때만 심사가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원 육모막에 투 양막이야. 그러면 태어나고 그냥 가입시키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면 심사를 봐도 의미가 크게는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옆에 보면 얘네는 기준이 조금 있어요. 밑에 보면 가입 제한 담보로 해서 극소 저체중아 입원 일당은 안 되고 질병 후유장이 안 되고 출산 위험은 안 돼. 근데 그래도 위에 보면 한도 제한이 좀 있는 것 뿐이지 이게 아예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니야. DB 손해는. 그래서 제가 지금 설계를 좀 주력으로 하는데 DB 손해거든요. 근데 회신이 안 돼.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전화해야지 회신을 해줘. 근데 어쨌든 여기도 육모막이나 양모 개수는 필요하고 그리고 소변 검사도 같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여기도 그거 들어와야 돼요. 임신성 당뇨 검사 결과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흥국화재 볼까요? 마지막 이제 흥국화재는 기형아 검사 결과지 첨부해야 되고 거기서 이상소견이 있으면 당연히 인수는 안 돼요. 그리고 산정기록지 있어야 되고 현재 상태 있어야 하고 흥국화재는 거절을 당했거든요. 왜 거절을 당했냐면 산모 그 검사 기록에 아스피린 복용한 내용이 있었어. 머리가 아프셨나 봐. 근데 아스피린 복용했으니까 탈락해서 흥국화재는 심사 거절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는 데가 DB 손해랑 그 메리츠 화재, KB 손해 이렇게 이제 DB 손해 이렇게 세 군데 남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제가 이 산모님한테 어떻게 좀 안내를 해드렸냐면 이런 식으로 제가 안내해드렸거든요. 2명이니까 얼마나 그리고 시험관 하신 분이야. 그리고 제 키맨의 동생이야.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되게 이제 착하신 분들이야 두 부부가. 그래서 제가 원래 이렇게까지 막 사실 이렇게 관리해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이분은 마음이 가서 제가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인 건데 이렇게 제가 인수 얘기했어요. 지금 보면 3월 26일 날 제가 얘기했죠. 안녕하세요. 현재 전보험사 심사 중입니다. 다태아보험 이게는 설계 안 되고요. 현대랑 농협손해는 심사가 안 되고 삼성화재는 태아특약이 안 된대요. 라고 안내해줬죠. 그리고 4월이 돼서 위에 보면 KB손해, DB손해, 흥국화재, 메리츠화재만 현재 심사 중이고 심사 나오는 대로 다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임당검사를 다다음 주에 하셔. 그러면 그 임신성 당뇨 검사 결과지 가져와서 제가 이 네 곳에다가 이제 심사를 태워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한 군데만 좀 받아줬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걸 해봐야 아는 거라 만약에 가입이 된다라고 하면 가입 제한서나 이런 거는 공유해드릴게요. 근데 이 부분을 저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태아는 엄청 많아. 앞으로는 더 많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단태아보다 시험관하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다태아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보험사에서 뭐라고 좀 써져 있냐면 인수기준을 좀 낮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대. 금융감독원이가. 근데 보험사에서는 낮추기가 어려워. 내가 봐도 조금은 어려워. 왜냐면 어차피 태어나면서 이미 보험금 지급이 예상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언젠가는 인수 기준이 낮아질 거라고는 생각해요. 서류도 그렇게 많이 좀 안 가져오고 그랬으면 좀 더 산모님들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소통을 하는데 내가 봐도 너무 어려워. 자꾸 보안이 나오고 자꾸 서류 가져오라고 하고 자꾸. 그래서 그냥 다음번에는 그냥 서류 다 떼세요라고 하는 게 마음이 편하겠다. 의무기록지 처음부터 검사했던 결과지 다 떼세요. 그러면 보안이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보험사에서 자꾸 요구해. 아스피린 복용했는데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다시 알아오세요. 근데 심사도 안 내줄 거면서 어이없지. 흥국화재 어이없어. 심사도 안 내줄 건데 계속 물어봐. 근데 결국엔 거절 당했어서 그냥 서류는 내가 봤을 땐 다 떼는 게 낫겠다. 근데 다 떼라고 해도 고객분들이 이렇게 많이 불편해하지 않는 건 니즈가 확실해서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 결과지 떼와야지 심사 봐준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부분들을 좀 알고 있으면 다태아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해주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근데 다태아는 2명 가입시키는 거니까 월납보험료가 어떻게 될까요? 2배야. 2배야. 왜냐면 각각 가입하는 거거든. 실비도 각각 가입해요. 그리고 총 건수가 4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이미 종합만 먼저 들어가도 시책 달성이야. 10만 원 무조건 넘겠죠? 2명 가입시키는 거니까. 그러면 월 초에 가입시킨다. 그럼 어떻게 돼? 이제 100만 원인 거니까 저는 충분히 시간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제가 정리해드렸잖아. 그래서 정리해드린 내용 토대로 시간 투자하셔서 100만 원 벌어가시고 돈을 떠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쌍둥이는 위험하기 때문에 출산하는 과정부터가 사실 쉽지 않아서 태어나서 병원 갈 일 있으면 무조건 보험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 다태아적인 부분은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하나만 더 올려주고 마무리할게요. 그 임신을 하고 나면 아까 그거 얘기했었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얼마큼 혜택을 국가에서 좀 주냐면 이렇게 줘요. 연마다 기준도 달라. 근데 이제 경험하고 계시나요? 여기 진짜 많이 주네. 창윤FC님? 지금 경험하고 계시죠? 2026년 출산지원금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바우처 있죠? 임신하게 되면 산모수첩을 주고 산모수첩이 나오면 카드에 신청을 해. 저는 국민카드에 신청했었거든요. 국민행복카드. 그래서 여기 보면 국민행복카드가 100만 원이 있어요. 바우처 식으로. 그래서 결제하면 차감이 돼. 그리고 밑에 보면 아이가 태어났어. 그러면 이제 얼마 줘요? 첫 만남 이용권 해서 이것도 200만 원. 저 카드예요. 맞아. 우와. 저 카드. 그리고 부모급여라고 해서 아이 1년까지는 매달 100만 원씩 나오고요.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FC님 못 받았죠. 13개월에서 24개월은 50만 원 나오고 그 다음부터 8살까지는 월 10만 원씩 나와요. 근데 이게 되게 많아 보여요, 적어 보여요? 저거 택도 없어. 왜냐면 저도 키워보니까 많이 들진 않는데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행사가 너무 많아. 어린이집에 월마다 행사 거의 한 달에 2-3번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한복을 입혀오라고 하고 추석, 설날. 근데 얘네가 크잖아. 그 똑같은 걸 입힐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안 입혀서 보낼 수가 없어. 그리고 또 사야 돼. 그리고 또 김장해. 어른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김장하면 토시 이거 가지고 오라 해. 앞치마 가지고 오라 해. 그리고 또 뭐 하지? 뭐 텃밭을 가. 그 텃밭 가서 또 뭐 이것저것 챙겨오라 그래. 그런 부수적인 비용이 저는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왜냐면 생각보다 아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이 비용으로는 택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둘째 출산하게 되면 똑같이 바우처 100만 원 주고 첫 만남 이용권 300만 원 준대요. 300 받았어요? 상현FC님? 예. 오. 많이 주긴 하지. 갑자기 부럽네. 그리고 부모급여, 그리고 밑에 아동수당 해서 또 늘어나고, 그 지자체마다 좀 주는 돈이 다른 것 같아. 저도 그 서아 태어났을 때 영등포 구에 있었거든요, 저희가. 근데 거기 혜택이 새마을금고 가서 통장 개설하면 30만 원 주는 혜택이 있었어. 지자체에서 주는 혜택. 그래서 그 30만 원 통장에 찍혀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좀 알면 고객들이랑 소통할 때 요새는 출산지원금이 둘째는 뭐 300만 원 나온다면서요? 뭐 첫째는 200이었다면서요? 뭐 이렇게 하면 소통하기가 조금 편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매번 달라지는 혜택이기 때문에 27년도 되면 산모 만나러 가기 전에는 이런 거 한 번씩 훑어보고 가세요. 그러면 대화하기도, 접점 삼기도, 그리고 소통하기도 조금은 더 수월해지겠죠. 그러면 계약이 나올 가능성도 조금은 더 많겠죠. 이분은 어찌 보면 아기도 없는데 이런 거 잘하네. 근데 아기가 없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조카라고 합니다. 저도 태아보험 상담할 때 FC 초반 때 저는 서아가 없었잖아. 근데 저는 조카가 있었거든, 실제로. 그래서 채린이라는 조카가 있어서 제 조카 때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공감대가 아기가 없더라도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분은 아이도 없는데 훨씬 많이 하네, 아이 진짜 좋아하나 봐 하면서 또 클로징 확률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아기를 낳으신 분들은 당연히 소통이 더 잘 될 거이기 때문에
다테아 부분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설계하는 거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지 마시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설계할 때. 그리고 클로징 갈 때도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이분은 제가 가입이 되면 인당검사 이제 중요하게 남아서 그거 가입되면 제안서는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됐으면 좋겠다, 그죠? 왜냐면 10만 원, 그리고 80만 원, 어쨌든 노력한 대비가 있으니까 결과 잘 나왔으면 좋겠고 이제 저희 컨벤션 가니까 컨벤션 가는 분들은 내일까지 열심히 워킹 뛰셔서 컨벤션 다녀오시고 남은 분들은 여기 남아서 위클리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마무리할게요.